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연 1.5%로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4개월 연속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춰서 2.7%로 제시를 했고요.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조금 낮췄습니다. 3.2%로 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한국은행은 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지난해 2차례, 올해 2차례, 4차례를 이렇게 인하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내리는 듯한 모습을 사실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내수지표 회복세가 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명분도 생긴 거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 이제 금리보다는 구조개혁 같은 거라든가 다른 정책 수단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갖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계부채 부담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저는 동결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한국은행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금융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좀 비판을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담을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금리 추가 인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어느 정도 좀 살고 있다라는 지표를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좀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나요? 지난 6월, 7월 메르스 사태 이후에요. 네. 소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은 상황에서요.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사실 동원을 하고 있죠.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지난 8월 26일 날에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단위 할인 행사, 네. 가을 관광 휴가 동료 같은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주간의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성장률이 그러니까 2%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그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사태는 이제 사실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제 공격적으로 소비 촉진을 이제 그러니까 장려하면서 나타난 효과가 지금 이제 지표상에는 그러니까 일단 3분기 지표상에는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득이 어느 정도만 뒷받침된다면은 이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수는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는 총재가 성장률 내년 전망치를요. 예. 3.3%에서 3.2%로 0.1%포인트를 낮췄는데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한 0.1%포인트 조정이,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어떤 의문인가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도 연초에는 3.1%로 전망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2.8% 낮추고 다시 2.7% 낮췄는데요. 이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요. 예.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달까지만 사실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미래 소비, 그러니까 내년 1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내년 1분기에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소비할 생각을 있었던 가게들의 소비를 이제 땡겨서 다시 소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내년 1분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계 소비 때 효과가요. 거기다가 예. 지금 우리 내수의 부진이 가계 소비의 부진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가계부채 더하기 이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계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갑을 열 수 없고 소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난다면서 이제 구조적인데 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부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부천에서 출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나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고 내수가 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올해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저는 근거가 네. 뭔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단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성장률 방어를 정부가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니까는 그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3.2%는 굉장히 과장된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올해 정도일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시나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라는 변수가 있었지만요. 네. 그 변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IMF 같은 데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굉장히 지금 하향 전망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그렇죠. 성장 전망치를요. 예. 거기다가 미국 경제도 그나마 선진 국가에서 가장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미국 경제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내년이 올해보다 그러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근거가 지금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3.2%로 낮춘 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교수님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으로는 더 안 된다고 본 걸까요? 기존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을 경우에 이제 뭐 금융시장의 불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자본 유출 같은 경우가요.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국채하고 미국 국채를 비교해 봤을 때 한 0.5% 정도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수익률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위 국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외국인들이 치료되는 투자 비용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한 이제 그 0.78%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적을 때는 한 0.4%나 났었는데요. 네. 최근에 신흥국가들이 불안해지면서 신흥국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올라갔거든요. CDS 프리미엄이요. 예. 이게 지금 신흥국 불안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점에서 앞으로 한 0.7 안팎에서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일단 별로 없고요.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는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소비라든가 투자가 살아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소비가 살아나고 저축이 줄고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 속에서는 금리 인하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가 그러니까는 미래 소득이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미래 소비인 저축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거기다가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 부양 체계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이제 금통위 위원들이 보는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사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갖고는 있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 눈치를 주잖아요. 눈치를 그렇죠. 주면서 예. 정부의 눈치를 보고 또 대중도 원한다, 시장도 원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낮춰왔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가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에 이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부양 같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저거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적어도 한 3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거든요.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이런 그 독립적이고 약간 중립적인 결정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독립성은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요. 네. 상황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자꾸만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여지가 지금 예. 남아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국채하고 한국채하고 우리가 금리 차이를 우리가 수익률 차이를 봤을 때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예. 더군다나 뭐 최소한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네. 더더군다나 이 격차는 더 이제 그러니까 좁혀질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금리에 대한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통화 정책이 아니면은 재정 정책인데요. 예. 이 재정 정책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더 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보게 되면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내년도도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내년 세수를요. 예. 세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년 성장률하고 물가 증가율을 우리가 합한 경상성장률로 반영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과대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세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세수에 근거해가지고 지출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세수는 안 들어올 텐데 네. 지출이 더 원래 예정대로 그러니까 편성한 대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추경으로 그렇죠. 막는다. 그렇죠. 예. 그게 올해 7월 달에도 그런 일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뭐 세계 경제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좀 선방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신중하게 보는 편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최경환 장관이 저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예. 지난 2012년 이후부터 G20 국가들이요. G20 국가의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낮아지고 예. 있어요. G20 네.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그런데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서 이게 미래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교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그리고 빅데이터 경제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저금리 시대의 현명한 투자를 위한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신한은행 서춘수 중동지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거래은행 바꾸는 분들이 꽤 늘고 있다. 혹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게 이제 계좌 이동 서비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긴 그래요. 한데, 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더군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네.
계좌 이동 서비스, 주거래 이동 서비스, 네. 뭐 월급 계좌 이체 변경 서비스, 네. 뭐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 다 똑같은 거죠? 똑같지 거의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중에 이제 기사 내용을 하나 제가 봤어요. 네. 어제 저녁에. 기존에 이용해온 주거래 은행 계좌를 타행으로 바꾸면 예.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공과금, 급여 이체 등도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려요? 예. 오. 자동 이체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동 이체 통합 관리 서비스. 통합 관리 서비스요. 예. 네. 계좌 이동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네. 계좌를 뭐 이동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휴대폰 번호 이동하는 것처럼 이 통째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아니군요. 주변에서도 네. 또 어떤 기자분들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예, 은행 계좌 옮기면 예. 계좌번호는 그대로 갑니까? 뭐 예. 아니면 계좌번호가 바뀝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예. A은행 계좌가 B은행으로 옮길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계좌를 자동을 이체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좌를 이동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급여 계좌만 바꾸면 되느냐 그러시는데요. 네. 급여 계좌를 A은행 급여 계좌를 B은행 급여 계좌로 바꾼다고 해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과금, 그리고 신문대금과 같은 각종 서비스 요금, 예. 그리고 암보험 가입하면 보험료를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하죠. 그렇죠. 공과요금도 그렇고요. 이걸 이제 자동이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동이체되는 은행을 바꾸는 겁니다. 계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자동이체 A은행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하는데 네. 나는 A은행에서 하지 않고 앞으로는 B은행에 내 통장이 있는데 예. 그 통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A은행 가서 방문해서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새로 옮기는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달 말부터는 인터넷 페이인포라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이 인터넷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네. 새로운 통장, B은행 있는 통장으로 뭐 바꾸겠다. 이걸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이체가 되던 것들을 네. 이제 어느 통장에서 되는지 막 모르고 복잡하니까 네. 한 군데로 뭐 한다든지 다른 통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은행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자동이체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느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전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동 이체를 해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도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www.pay가 PAY 뭐 지급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포메이션 아마 해서 여기에서 info.or.kr 여기 치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내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서 어떤 통장에서 네. 어떤 공과금이나 요금들이 빠져나가는지 지금 이 시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된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달 말 이전까지는 조회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네. 조회하고 이걸 내가 해지해야지 해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지하면 어쨌든 전기요금 해지하면 다른 은행에서 자동 납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10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30일 금요일부터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고객이 직접 은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새로 옮기는 은행에 내가 거래하는 통장이 있어야 그 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10월 말이 되면 모든 자동이체 요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동통신사 자동이체,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자동이체, 또 우리가 카드 사용하면 카드 대금 내야 되죠. 이것도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카드 자동이체 이것만 가능하고요. 은행 창구에 가면 되느냐?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페이인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기존 계좌 해지하고 새로운 은행 계좌에서 이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이제 보험료, 예를 들어서 보험료 정기요금 A은행에서 B은행에 옮기려면 먼저 A은행을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A은행에서 내가 정기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해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A은행이 해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B은행에 달려가죠. 네. 내가 A은행에서 해지했으니까 이 B은행에서 정기요금 자동이체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은행 해지하고 B은행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원스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은행 창구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대로 해지하는 데 따로, 그다음에 등록하는 데 따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영업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정된 날짜가 내년 2월입니다. 예, 지금 그럼 좀 한정적인 공과금과 뭐 이런 것들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죠. 또 뭐 그렇죠. 전기요금이나 또 이런 것들 가스요금 따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서비스 요금들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10월 말 10월 30일 금요일부터 가능한 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휴대폰 요금, 보험료 자동이체, 카드 요금 이것만 되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이런 서비스 요금은 일단 10월 말이 되면 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변경을 해야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은행 변경하는 것은 안 되고요.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바꾸려면 이제 은행 A은행 가고 또 B은행 양쪽 은행을 모두 가야만 가능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다 이거 이외에 그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은행 쪽에서 느끼는 거라든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걸 저희들이 뭐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과금 내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내고 뭐 이런 또 대출 이자 내고 보험료 내는 통장은 대부분 급여 통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급여 통장은 수식 입출금식 상품이라서 저희가 고객에게 드리는 금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제로금리나 마찬가지라서 저희 입장에선 매우 좋은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우량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은행마다 요즘에 우리 집 토끼는 지키고 남의 산토끼도 뺏어오고 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저희 은행의 주거래 통장을 만들면 예금이자를 더 드립니다. 대출이자는 깎아드립니다. 은행을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이것도 다 면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 내용에 대해서 적립 포인트를 늘려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의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주거래 계좌 이동하면 계좌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더라 해서 다른 은행을 옮기는 순간에 기존에 대출 받을 때 혜택 받았던 내용들, 금리율의 혜택들, 적게는 0.5에서 1.5%포인트까지 금리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예, 항상 생소하고 새로운 것을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웨어러블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아주 특별한 건 아주 생소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제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직접
타고 와서.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약간 그 메디칼, 헬스 쪽으로 좀 특화된 사실 예. 우리가 IoT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뭐 미래가 밝다라고 네. 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지금 그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메디칼.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기존에 저희가 이 사람에서 나오는 유전차 정보를 파일로 저장할 때 드는 그 공간이 한 1기가 정도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 사이즈가 이 저장하기도 네. 되게 좀 비용이 부담되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저 인간 언제 죽나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요. 네. 바로 이제 그 유전차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한 것도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이런 그 밴드형 제품으로 그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옷이라든지 뭐 안경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구글 글래스? 예, 해서 아직 지금은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때 1차 시제품 나오고 나서 이제 보완한 제품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예. 어떤 전체적인 그 컴퓨터의 네. 의미지 딱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보는 그런 이렇게 뭐 밴드형의 그런 것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사물 인터넷과 다 연결된다고 본다면 뭐 어떤 제품이든 꼭 웨어한다는가 입지 않아도 네.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그 모바일 폰이 예.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거의 대표적인 웨어러블이죠.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외국인한테 들었는데 핸드폰이란 말을 이제 쓴대요. 사실 원래 이게 콩글리시인데 맞아요. 우리 여기 예.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네. 민족의 미래를 또 예측을 하고 핸드폰 선도하는 그렇죠. 용어를 썼군요. 네, 그래서 항상 손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는 게 지금 이제 모바일 폰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이제 웨어러블이 갖는 앞으로의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오늘은 웨어러블 기기를 안 차고 오신 거예요? 제 거를 저희 아이가 지금 차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계시는 거군요. 축적하지만 제가 보진 않고요. 우리 아이가 네, 정말 네. 아이들이 활동량이 어른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하니까요. 네, 저도 그거 예. 보고 좀 놀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이들도 그런 경쟁 심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는 이제 중장년에 접어드는 남성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이기나. 예, 이런 혼자만의 지금 하는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같이 한다라는 거에서 다들 어떤 인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웨어러블이라는 게 지금 뭐 소셜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좀 일상화된 그 단어가 됐나요? 그렇죠. 이제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생소한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헬스케어 관련돼서 많은 그 밴드형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잘 아는 그런 그 스마트워치.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갤럭시 기어라든지 예. 또 기존에 나왔던 그 애플워치 이런 것들이 어떤 헬스케어를 넘어서 네. 뭔가 그 디바이스로서의 또 기능을 더 많이 갖추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네. 어떤 그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나에게 더 많은 어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은 더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통화 기능 일부는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그 삼성전자나 기존의 그 통신 사업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건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확장이 이제 바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웨어러블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연관 단어들이 이걸 짐작하게 해주나요? 일단은 그 반려동물에서 지금 이제 그런 활용도를 또 높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나 고양이가 언급이 예.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그 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 그리고 또 간단하게 위치 추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도 그 어떤 통신사 그 대리점에 가서 봤는데 이런 반려동물용으로 조그맣게 목걸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는데 예. 직원들 목에 채워볼까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관리자로서 안 좋은 그렇죠. 마인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반려동물에게 뭔가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소프트 직원들이 들으면 어쩔래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뭐랄까 PC나 노트북은 앉아서 충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이 그 충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냐가 네. 관건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전 기술만큼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큼. 전기 자동차도 충전소.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혹은 또 얼마나 많이 충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급이 가능할 그렇죠.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네. 이제 사용해봐서 아는 거지만 결국 디자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기능의 저는 아직까지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능이 지금 현재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똑같이 제가 찬 그 헬스케어 제품을 똑같이 다 찾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차지 않는 직원과 차는 직원의 제가 차이를 좀 분석해봤더니 어떻게 달라요? 뭔가 이거를 패션 아이템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차고 있지. 뭔가 내가 이걸 갖고 활용한다라는 차원보다는 패션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왜냐하면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뒤처진 제품은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않을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요. 제가 2년 전쯤인가 구글 글래스 한참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여성 패션지 보그에서 모델들한테 구글 글래스를 다 씌워가지고 화보 특집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 보그가. 근데 그걸 보니까 디자인이 역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구글 글라스도 저도 처음에 써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쓰고 다니긴 조금 불편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떤 디자인 측면이 강해지지 않으면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참 요새는 또 경찰청에서 그 영상하고 음성을 어떤 그 웨어러블 폴리스 캠을 시범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그런 진압이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위 같은 현장에서 뭔가 그 녹화나 음성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한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지금 많이 넓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웨어러블 폴리스 캠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잡히는 사람 쪽에서는 불리하겠네요? 반반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반반이에요? 예, 물론 이걸 갖고 이 증거가 있다. 그렇죠. 조작을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양쪽 다 좋은 어떤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또 의외의 존재가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요? 예, 지금 캣맘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고양이하고 웨어러블하고 또 연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만약에 이런 그 카메라 같은 걸 장착하고 있었다면 요새도 이제 그 반려동물에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녹화해 놓은 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있었다면은 누가 이런 벽돌을 던졌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고양이도 참 피곤하겠어요. 그렇겠네요. 다 감시당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헬스케어라는 언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의 어떤 그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어떤 운동량을 체크하는 쪽에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는 계속 이제 발전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어떤 그 변화를 보게 되면 모든 기술은 약간 처음에 그 버블이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 거쳐지면서 이제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다른 그 외국의 그 기술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 그 버블이 거쳐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그 실용화 단계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애플의 에르메스하고 그 합작해가지고 비싼 또 제품 하나 내놓는데 그거는 잘 팔릴까요? 어떻게 제가 보세요? 이제 패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그런 그 큰 회사들도 패션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다 패션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생활 속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8304님의 한 분이고요. 0626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수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